안녕하세요. 그대의 서점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납치범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황태자비를 납치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시청으로 출근하던 다나카는 자동차가 신호에 걸려 멈출 때마다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보며 자신의 추리를 반복했다. 범인이 어휘력은 부족했지만 작가의 인상을 풍겼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마치무라 앞으로 보내진 납치를 경고하는 편지와 범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거듭하는 동안 아주 미약하지만 범인의 정체에 대한 어떤 감이 잡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무심히 스치는 거리에 늘어선 주택들의 풍경이 다나카의 생각을 끊어놓았다. 개인주택 단지와 아파트가 섞여 있는 곳이었다. 혹시 저 속에 마사코가 감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감금되어 있을 마사코의 모습이 떠오르자 괴로웠다. 몇 번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마사코에 관해서는 티끌만한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공무원과 경찰관이 수색을 한다 해도 범인이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는 한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범인의 종적을 더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납치되던 날 밤 범인이 황태자비를 태우고 이동하고 있을 때 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다나카는 수사부장의 심경이 이해가 갔다. 수사부장은 검문 근무 상황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나카는 일본 경찰이 그렇게 허술하게 검문을 하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비상검문 시 거의 모든 경찰관들은 꼼꼼하게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은 물론 트렁크까지 열어보지 않는가. 다나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했다. 범행 후 30분 이내에 도쿄 일원에 처진 비상검문망에 범인이 걸리지 않았다면 범인이 저런 주택가에 마사코를 잡아두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범행의 계획성으로 보아 납치 후의 탈주 계획도 완벽했을 것이다. 범인은 비상망이 쳐질 때까지의 시간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고 그 안에 은신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을 것이다. 정말 도쿄의 어느 곳에 마사코가 감금되어 있는 걸까? 다나카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범인은 비상망을 통과해 도쿄를 멀리 벗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국에 비상망이 처진 가운데 황태자비를 싣고 장거리 주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계획이지만 성공만 하면 도쿄에 은신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다. 경찰은 도쿄 일원에 대해서는 거듭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지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빈도나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범인이 도쿄를 벗어났다면 그 코스는 어떻게 짰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다나카는 평소와는 달리 히가시긴자 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역의 출입구 바로 옆이 가부키자였다. 다나카는 가부키자 앞에서 자동차가 사라졌을 방향을 생각하며 입속으로 되뇌었다. 도쿄에 있을까? 아니면 지방으로 갔을까? 다나카는 자신이라면 어떤 계획을 짰을까 생각해 보았다.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지만 자신이라면 지방을 택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나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방은 너무 위험했다. 전국적 비상검문이라 지방도로를 타면 목적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두세 번은 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납치범은 과연 어떻게 일본 경찰의 그 깐깐한 검문을 피할 수 있었을까? 가부키자에서처럼 화려하게 화장을 했다면
금방 의심을 받았을 테고 두 사람 모두 화장을 지웠다면 금방 황태자비의 얼굴이 드러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보다는 지방이 매력적이었다. 관문을 통과할 어떤 대책이 있지 않았을까? 다나카는 핸드폰으로 모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리, 전에 내가 비상검문 일지를 복사해달라고 했던 건 어떻게 됐어? 책상 위에 놔두었습니다. 다나카는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서 비상검문 일지를 찾았다. 일지는 범행이 일어나던 날 밤 전국의 비상검문 상황을 기록한 것이었다. 저도 몇 번이나 살펴보고 전국의 각 경찰서마다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해보았지만 비상검문에 걸린 용의 차량은 없었습니다. 모리가 다가와 자신도 그냥 있었던 건 아니라는 듯 말을 건넸다.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거된 수배자의 명단을 눈으로 훑었다. 가네이로라는 이름은 물론 없었다. 다나카는 수배자들의 혐의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납치 사건 등이 전력에 없는지 살폈지만 수배자들은 고작 해야 사기 혐의자들이거나 폭력 사범들이었다. 일지를 덮으려던 다나카는 음주운전자 명단으로 시선을 옮겼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날 밤 음주운전자들만 애꿎게 걸려들었어요. 그래? 다나카는 건성으로 대꾸하면서 눈길은 계속 음주운전자 명단을 살폈다. 음주운전자 명단을 한참 살피고 있던 다나카의 눈동자가 빛났다. 그의 눈은 강렬한 광채를 띠며 음주운전자 명단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다. 하시모토라? 다나카는 음주운전자 명단에서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각각 다른 세 장소에서 계속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설마? 모리, 시즈오가 검문소를 대주게. 다나카의 유난히 큰 목소리에 놀란 모리는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네? 시즈오가 경찰서 말입니까? 그래. 이 일지에서 음주운전자 명단을 보고한 검문소 말일세. 알겠습니다. 모리는 시즈오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건 당일 밤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검문소를 알아내어 전화를 그쪽으로 연결시켰다. 시즈오카 경찰서에서는 3개의 검문소를 운영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그중 나고야 쪽으로 내려가는 검문소에서 붙들렸다고 합니다. 알았어. 그 검문소의 그날 근무자와 연결해주게. 알겠습니다. 황태자비 납치 이후 전국의 검문소들은 계속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검문소 근무자들 역시 그대로 근무 중이었다. 모리는 조장을 불러 다나카에게 전화기를 넘겼다. 조장,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다나카 경시장입니다. 저희들의 수고는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조장의 목소리에는 잔뜩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그날 밤 말입니다.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던데 그때의 일이 생각납니까? 물론입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이름이 하시모토던가 그랬죠 아마? 다나카는 기대에 들떴다. 조장이 음주운전자의 이름까지 외고 있다는 데서 오는 기대감이었다. 어떻게 그자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죠? 그날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검문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 차례가 된 그 친구가 갑자기 차를 휙 꺾어 반대편으로 달아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순찰차에 시동을 걸어두기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순찰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비상근무 상황이었으니까요. 경광등을 울리며 쏜살같이 따라갔더니 이 친구가 도저히 자신이 없었는지 가다가 곧 멈춰버리더군요. 조장은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다나카는 대꾸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조장은 다나카의 맞장구가 없자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다시 얘기를 이었다. 일단 그 사람은 검문소로 연행하여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음주 정도를 측정해보니 그리 심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법정 규정치에 걸릴까 말까한 정도였죠. 그냥 훈방할 수도 있는 경우였지만 도주한 것도 있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일단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나카가 긴박감을 띠며 물었다. 세수도 시키고 심호흡도 시킨 다음 훈방했습니다. 범인이 차를 가지고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음주 정도를 측정하여 확실히 규정치 아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통과시켰습니다. 조장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조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지만 다나카는 낮은 신음을 토해냈다. 경시정님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이 음주 기준치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시켰으니까요. 조장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다나카의 아쉬운 듯한 목소리가 가로막았다. 그 사이에 빠져나간 차는 몇 대나 됐을까요? 그 사이에요? 조장의 목소리가 입술에서 튀어나오다 갑자기 묘하게 변했다. 다나카가 묻는 내용이 왠지 혀를 찔린 것 같았던 것이다. 그 사이에 통과한 차라고는 아마 한 10대? 아니면 그것도 안 될지도 모르고요. 그 사이에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문을 하지 못했겠죠? 네, 우리 모두 그 차를 쫓아갔으니까요. 음주운전자를요. 아니, 그때는 음주운전자라기보다는 도주 차량이었습니다. 검문 중인 것을 보고 도주하는 차량이라면 당연히 추격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나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경시정님,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조장은 다나카의 태도에 불안해진 모양이었다. 아니, 아닙니다. 당연한 근무를 하신 것 같군요. 전화를 끊는 다나카의 얼굴에 묘한 기대감이 스쳤다. 모리, 이번에는 나라 검문소를 대죠. 알겠습니다. 바로 곁에서 다나카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모리는 다나카의 기대감을 눈치챘는지 얼른 나라 경찰서에 전화를 해 검문소를 확인했다. 당시의 근무조장을 불러낸 모리는 다나카에게 전화기를 넘겼다. 아니, 자네가 확인하게. 나는 좀 생각할 것이 있으니까. 무얼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적발했을 당시의 상황 말이야. 신기한 일이었다. 나라 검문소에서도 시즈오카 검문소에서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젊은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돌렸고 근무자들이 순찰차를 타고 뒤쫓아 바로 차를 세우고는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신 정도가 규정에 걸릴까 말까 할 정도여서 봐줄 수도 있었지만 도주했던 사실을 중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는 내용이었다. 무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눈을 감고 있는 다나카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자의 이름이 하시모토인지 물어보게. 네? 하시모토는 아까 시즈오카에서 붙들린 음주운전자가 아닙니까? 물어보라니까? 무리는 상대편으로부터 하시모토가 맞다는 대답을 듣자 어안이 벙벙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됐어. 전화를 끊고 교토검문소에 확인해봐. 무리는 교토검문소로부터도 똑같은 대답을 듣자 귀신에 홀린 듯 했다. 그렇다면 다나카 경시정이 말한 공범과 범인의 이동 경로일 수도? 모리는 왜 이런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검문 일지를 다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리는 부끄러운 한편 다나카의 관찰력과 추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경시정님. 어리석게도 저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
그런데 하시모토 이 친구 주소가 도쿄군요. 그래? 다나카는 이윽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즉시 형사들을 데리고 나가 이 하시모토란 인물을 극비리에 연행해 오게. 극비리에 말이야. 이자가 범인일까요? 연행이 된다면 아닐 거야. 알겠습니다. 모리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힘이 실렸다. 다나카는 바로 수사부장에게로 갔다. 부장님, 범인은 간사이 지방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찰 수색을 그쪽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뭐라고? 간사이 지방이라고? 수사부장은 깜짝 놀랐다. 여하튼 범인은 도쿄에서 시즈오카와 나라를 거쳐 도쿄까지 간 것이 확실합니다. 근거 있는 추리인가? 틀림없습니다. 수사부장은 범인이 도쿄 일원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나카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다. 설명을 해보게. 사건 당일 검문 일지에 하시모토라는 이름의 운전자가 시즈오카와 나라 그리고 교토의 검문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있습니다. 음주량은 거의 기준치에 미달될까 말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황태자비 납치와 무슨 상관인가? 한 운전자가 멀리 떨어진 세 곳에서 계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세 번 다 기준치에 거의 닿을락말락한 정도로 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가? 술에 취한 녀석이 국도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세 군데서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엔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검문 때는 술이 깨어 있어야죠. 음주량도 약하고 첫 번째 단속 지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수사부장은 잠시 생각하다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계속 적당하게 취한 채, 즉 휴대용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음주량이 미달될 정도만 술을 마신 채 운전을 계속했던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게 납치범들이 그날 밤 썼던 묘법입니다. 즉 그들은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황태자비를 납치했던 겁니다. 앞에는 겨우 단속당할 정도의 술을 마신 범인이, 뒤에는 황태자비를 싣고 있는 범인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외곽으로 나가는 지점에 또 한 대의 차를 세워두고 가부키자 앞에서 차를 타고 가서는 그 지점에서 한 명이 황태자비를 데리고 차를 갈아탔을 겁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앞에 있던 적당히 취한 친구가 차를 돌려 달아났던 거죠. 검문 중인 경찰관들은 기겁을 하고 그 차를 뒤쫓았고 그 틈에 황태자비를 태운 차는 검문 없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한 범인은 몇십 미터를 가다 멈추었습니다. 그 사이에 빠져나간 차량은 불과 10여 대. 하지만 그 중에 황태자비를 실은 차량이 있었고 근무자들은 그 차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납치범들의 수법이었던 겁니다. 그자의 음주량은 겨우 단속에 걸릴까 말까 할 정도라 그냥 방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납치범들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 검문을 통과했던 겁니다. 흥미롭군. 역시 대담한 자들이야. 허허 실실이군. 30여 년간 수사 업무에 종사했지만 이런 자들은 처음일세. 모리가 하시모토를 연행해왔다. 경시청으로 연행되어 온 하시모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그는 눈을 껌뻑거리며 검고 굵은 테가 달린 안경을 끼었다 벗었다 했다. 네? 제가 음주운전을요? 그것도 시즈오카에서요? 그러니 당신을 연행한 것 아니겠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때 도쿄에 있었는데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그날 학교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운전면허증을 줘봐요. 네? 면허증이요? 세상에 당신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둘 있을 리는 없으니 확인해보면 알겠지. 면허증은 없어? 빌려줬어요. 뭐라고? 빌려줬다고? 비상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모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구한테요? 말해요. 아니면 당신을 납치범으로 구속할 테니까. 가네이로라는 제 친구한테요. 뭐라고? 가네이로? 네, 가네이로 요시아키요. 다나카와 모리는 세 여자가 말한 가네이로 요시아키의 신원 파악에 곤란을 겪던 중이었는데 하시모토가 친구라고 하자 깜짝 놀랐다. 모리는 하시모토의 사진을 찍어 세 곳 검문소에 컴퓨터로 전송했다. 역시 검문소 직원들은 그날 밤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은 하시모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왔다. 검문소에 전화를 건 모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고함을 질렀다. 이 아이 머저리들아, 니놈들은 면허증 사진하고 운전자 얼굴조차 대조하지 않았단 말이야? 검문소 주장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당시 운전자는 굵고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거의 같았습니다. 닥쳐, 감찰 조사나 기다려. 니깟 놈들도 경찰이야? 너무 몰아세우지 말게. 납치범이 그 정도의 대비도 안 했을 것 같나? 다나카가 나서서 모리를 만류하고는 전화기를 넘겨받아 저쪽의 검문소장을 위로했다. 경시청에서는 하시모토의 조사에 들어갔다. 하시모토는 도쿄대학교 문학부의 조교였고 가네이로는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물리대 도서관에 종종 공부하러 온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하시모토는 가네이로와 약 1년 전부터 같이 토론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가네이로가 자신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다소 꺼림칙했지만 의심스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뭘 하겠다고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했나? 책을 대출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은? 분실했는데 미처 재발급 신청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그게 의심이 안 갔다는 말이야? 당신도 공범 아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데요. 가네이로란 자와 함께 어떤 놈들을 만났는지 말해. 저는 그 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 가네이로는 별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없어 보였어요. 이봐, 차분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장 구속이야. 뜻밖의 상황에 당황해하던 하시모토는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 가네이로를 만날 때쯤이었나 봅니다. 약 1년 전 대학교 교정에서였는데 어떤 사람과 같이 만났죠. 나이는 40대 초반쯤이었고 매우 신중한 성품에 역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인생관과 가치관은 분명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졌죠. 꽤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깊은 지식에서 나오는 무거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가네이로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보살펴준 은인이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도대체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해 보이면서도 자기 주장이 아주 뚜렷했고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업이 도대체 뭐란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아나? 간사이 지방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수사부장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나카도 범인이 간사이 지방에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지? 학교에서 만나 얘기를 좀 나누다 부근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술이 약간 들어가자 그 사람이 가네이로에게 간사이에서 공부하면 보살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으니까요. 순간 모리는 다나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사이 지방이라면 범행 당일 자동차가 지나간 나라 교토가 포함되는 지역이었다. 범인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임에 틀림없었다. 그 술집 이름이 뭐였나? 도쿄대학교 근처에 있는 아카몽이었습니다. 하시모토의 진술에 기초해 급히 만들어진 범인들의 몽타주를 가지고 도쿄대학교 근처의 술집과 와세다 대학교의 학적과로 형사들을 급파했으나 범인들을 안다는 사람도 없었고 학적과에서는 범인의 이름을 찾아낼 수 없었다. 전 이제 보내주십시오. 뭐라고? 당신은 범인이 잡힐 때까지 여기 있어줘야겠어. 모리의 호통에 하시모토는 찔끔하며 주눅이 드는 모습이었다. 이때 다나카가 끼어들었다. 하시모토군, 만약 가네이로에게서 연락이 오면 우리에게 바로 연락을 해줘야만 하네. 약속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가네이로는 여러 사람을 속이고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 꼭 협조해 주어야 하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자고. 뭔데요? 다나카는 잠시 뜸을 들이다 기습적으로 물었다. 가네이로의 말솜씨가 어땠나? 말솜씨요? 그래.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눌변이었나? 그것도 아니면... 이때 하시모토가 갑자기 큰 소리로 다나카의 말을 잘랐다. 그래요. 그 점이 좀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거든요. 말수도 적었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아주 잘했어요. 1년 사이에 어휘력이 그렇게 늘어난 사람 처음 봤어요. 다나카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 고맙네. 잘 돌아가게. 감사합니다. 하시모토는 다나카의 부드러운 말씨와 공손한 태도에 감격했는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경시정님, 정말 뛰어난 관찰력으로 찾아내신 단서인데 더 진전이 없어 죄송합니다. 무리는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미안해했다. 아니,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 다나카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리, 자동차를 대기시키게. 알겠습니다. 세 여자들이 집으로 가세. 요시코는 집으로 찾아온 다나카를 보자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다. 풀려나자마자 다시 형사가 찾아온 것에 놀랐지만 그 형사가 다나카라는 사실은 반가웠다. 다른 형사와는 달리 다나카는 언제나 점잖고 공손했기 때문이다. 요시코씨,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기꺼이 협조하겠어요. 차에 올라타려던 요시코는 차 안에 이미 아라이와 미치코가 앉아있는 것을 보자 반가워했다. 세 여자는 이제 질투가 아닌 유대감마저 느끼고 있는 터였다. 자동차가 출발하자 다나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건을 위해 한 가지 확인해 줄 사실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할 테니 걱정 마세요. 긴장된 표정으로 다나카의 말을 듣고 있던 세 여자 중 요시코가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사실의 확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안 유지입니다. 보안 유지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잘 알겠어요. 황태자비에 대한 스캔들 잡지의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욱 엄청난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세 여자는 다나카의 표정이 진지하다 못해 삼엄한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렸다. 그러나 다나카는 이후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근 2시간이 지나서야 일행이 도착한 곳은 나리타 공항이었다. 어머, 여기는 공항이잖아요. 네. 왜 여기에 왔죠? 외국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 여자는 다나카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다나카는 앞장서서 공항의 법무성 출입국 관리본부로 향했다. 다나카 경시정입니다. 마약 수사를 위해 출입국 관리 기록을 좀 보러 왔습니다. 물론 사전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후에 입국한 외국인, 아니 중국인과 한국인의 기록을 모두 보시겠다고 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입니다. 일본인과 외모가 가장 비슷한 외국은 중국인과 한국인 뿐이니까요. 법무성 직원은 다나카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친절의 표시로 그냥 미소를 지었다. 이 여자분들은요? 이분들이 확인할 겁니다. 사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권에 붙은 사진을 스캔한 것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을 위해 특별실이라도 만들어야겠군요.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세 여자는 출입국 관리본부에서 마련해준 자리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작업이었지만 워낙 확인해야 할 사진이 많았기 때문에 작업은 밤이 깊도록 끝나지 않았다. 그나마 세 사람이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아라이는 오랫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목이 너무 아파 잠시 쉬면서 기지개를 켰다. 그러다 우연히 요시코의 모니터를 보았다. 요시코 언니, 그게 뭐야? 갑자기 아라이가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요시코를 불렀다. 왜? 지금 넘긴 거 말이야. 가네이로 아냐? 뭐라고? 그 사람 같아. 퍼뜩 보긴 했지만 말이야. 설마 나는 못 봤는데? 아니야, 분명한 것 같아. 다시 넘겨봐. 넘겨봐요. 아라이의 큰 목소리를 듣고 다가온 다나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시코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백스페이스 키를 치는 순간 세 여자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머, 가네이로야. 애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미치코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다나카의 귀에 도달하는 순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저히 파고들 틈이 없을 것 같던 사건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잡지를 뒤척이던 법무성 직원이 다가오자 다나카는 세 여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물론 입을 다물라는 신호였다. 찾으셨나요? 네, 덕분에요. 곁에 서있던 모리는 급히 가네이로의 인적 사항을 옮겨 적었다. 성명 김인후, 국적 대한민국, 생년월일 1975년 4월 23일, 직업 학생. 법무성 직원이 모리의 급한 손놀림을 보며 친절하게 물었다. 더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침착한 다나카조차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이 사람은 물론 학생 비자로 들어왔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확인을 해드리죠. 법무성 직원은 놀란 표정의 세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연장이 가능한 1년짜리 비자로 들어왔군요.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에 문부성 장학금으로 들어온 한국 학생이네요. 세 여자는 가네이로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에 유학 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나카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이제 히토츠바시 대학교로 가기만 하면 모든 건 끝이었다. 학적화에 가서 인적 사항을 뒤지면 검거는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다. 학적부와 지도교수의 면담 기록, 동료 학생들로부터 나올 정보는 여건에 비길 것이 아니었다. 순간 다나카의 내리에는 수사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경시청장, 아니 그들만이 아니었다. 천황과 황태자, 열광하는 일본 국민들의 환호. 그런데 순간 법무성 직원의 목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귀를 때렸다. 이 사람은 그제 출국했군요. 네? 출국했다고요? 무슨 소리? 그럴 리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기 기록 카드에 출국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어디로 말입니까? 한국? 아닙니다. 미국인데요. 미국? 미국이라고요? 다나카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국이라니. 그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 그러면 황태자비도 같이 갔단 말인가?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출국 심사를 받는 현장에서까지 범인이 황태자비를 위협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다나카는 차분하게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틀림없습니다. 가네이로의 출국 사실은 눈과 귀로 동시에 확인되었다. 다나카는 법무성 직원에게 짤막한 감사의 말을 남기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즉시 경시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사부장은 다나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다나카 경시청,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나리타 공항입니다. 나리타 공항? 거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급한 판국에. 지금 경시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긴급 회의라니? 수사회의 말인가? 아닙니다. 극비의 순회회의 말입니다. 경시총감님과 경시감님, 그리고 부장님만 참석하셔야 합니다. 수사부장은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며 긴장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았네. 수사부장은 다나카의 목소리에서 긴박감을 느끼자 바로 전화를 끊었다. 도쿄까지 가는 동안 일행 중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가 생각이 많은 모양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우라는 범인의 이름이 밝혀지고 40대 남성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일본의 황태자비를 납치한 걸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